바로 해설 시작할게. 첫 번째 지문 A. 우리 켄지, 피그마족의 켄지 얘기랑 인류학자가 같이 여행을 떠난 얘기였지. 그래서 켄지라는 애가 평생 그 숲이 빽빽한 그러한 정글에서만 살아와서 거리가 멀어지면 사물이 작게 보인다는 그 원근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1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요. 3번,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와 크기에 대한 지각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면은 문화적 오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화적 오해라는 게 없었지. 그냥 원근감을 경험해봤냐 안 해봤냐 그거에 따른 대화의 문제였고, 2번 동물들의 상태 이런 얘기도 아예 없었죠. 물소가 곤충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했지 이거에 대한 생태적인 얘기는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4번 전통적인 사냥 방식, 요런 사냥 얘기도 아예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5번 생존 기술 요런 얘기도 안 나왔어서 답이 명확하게 3번이었습니다. 바로 2번 문제 갈게요. 켄지의 반응은요, 시사합니다. 뭐를 시사하냐면 우리의 감각, 근데 뭐에 대한 감각이냐면 거리와 크기에 대한 감각은요, 자리 잡아집니다. 바이 뭐뭐에 의해서요. rather than 뭐뭐보다 더 자리 잡아지냐면요, being on automatic and universal instincts. 자동적이고 보편적인 본능보다 요 빈칸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감각이 자리 잡혀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얘들아, 자동적이고 보편적인 본능보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기능이 자리 잡힌 거였어? 정답은 1번.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겠지? 그들이 자라온 환경? 켄지가 자라온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숲이랑 인류학자가 살아온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물질의 크기, 그리고 그게 거리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구나에 대한 유무를 알 수 있었죠. 다음 3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이거는 좀 쉬웠다. 3번이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문장에 완전 명확하게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he hadn't lied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이 지문은 할아버지랑 토미가 나오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토미한테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고, 처음에는 이거 좀 못 그렸지만 의자야? 의자를 사용해서 스케이트를 타봐라 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해주셨고, 너가 이제 이걸 잘 타니까 두 번째로는 의자 없이 너 스스로 타봐 하면서 단계적으로 배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다룬 글인 걸 우리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래요. 정답 뭐야? 명확하게 1번이죠. 할아버지의 수업이에요. 근데 무슨 수업이냐면 스케이트를 혼자 타는 것을 배우는 거에 대한 수업이래요. 완전 1번이다. 그죠? 2번 선지를 한번 봐볼까? 2번은 이 아이스 링크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역사? 그치? 얼음판을 만드는 거는 도입부의 그냥 배경 설명일 뿐이지 이거의 역사를 다루진 않죠. 3번 의자에 관련된 얘기. 의자는 그냥 보조도구로 등장할 뿐이지 그리고 이거를 균형을 잡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면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 4번 레이스. 얘네 할아버지랑 토미가 경주하는 내용은 아예 없었다. 그죠? 5번 위험을 경고하는 게 아니지 오히려 단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안전하게 배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너무 1번이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ping Tommy build confidence래요. 도와주었어요. 토미가 뭐 하기를?
자신감을 기를 때까지, 자신감이 쌓일 때까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요. 그때 할아버지, grandfather는요, gradually remove, 점차적으로 이 빈칸을 없앴대요. 뭐 할 때까지 없앴냐면 until Tommy could skate on his own. 토미가 스스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때까지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는 의자나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스케이트를 가르쳐 줬었지. 뭐 할 때까지? 소미가 요거 없이 혼자 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건 요 1번이 되겠네. 지문 10번. 이거는 우리 쌤이랑 같이 했던 지문이네.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린 나이에 성공한 천재들을 쉽게 기억되긴 하지만 실제로 훨씬 늦은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의학계에서는요 라면서 또 설명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영화계에서는요 라면서 또 영화 예시도 들어줬고, 그래서 시 분야에서는요 라면서 시 분야도 예문을 설명하면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낸 글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얘도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 1번이었지.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 나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글이었고요. 2번이 아닌 이유는 예술과 과학 분야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각 분야 내에서 성공한 시기의 개인차가 나타난다 라는 글이었고, 3번은 젊은 천재들의 업적이 더 위대하다는 우열 비교 지문은 아예 없었죠. 그 다음 4번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창의적 성취를 이룬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5번이 아닌 이유는 노력과 재능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서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도 명확하게 1번이었다. 다음 윗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문은 쌤이 주제문과도 다시 적어줄게. 빈칸은 쌤이 주제, 제목 요 애들이랑도 유사하게 나온다고 했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을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창의성은요 사람마다 다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번이 정답이겠네요. 나머지가 아닌 이유는 예술적 창의성이 과학적 창의성보다 빠르다라는 속도 비교는 아예 내용이 없었고, 3번 포레스트가 92%의 작품을 42세 이후에 썼다는 내용과 얘는 아예 정반대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4번은 지문은 오히려 늦은 나이에 성공한 대가들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도 아예 반대되는 얘기고, 5번 타고난 재능만이 결정 요인이라는 근거는 지문에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 그지? 재능 얘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다음 지문 티 봅시다. 얘는 몸짓 언어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요거 살짝 어려웠을 것 같아. 요거 요약하면은 몸짓 언어를 사전처럼 한 동작, 한 의미로 암기해서 해석하려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었지. 내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되게 방어적이다. 또는 내가 미소를 띠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 보이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신호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부자연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소통이 나타난다는 문제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얘도 정답은 완전 1번이었네. 그치? 고정된 사전과 같은 사전식 암기의 접근에 대한 위험성 다루는 내용이 제목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얘기겠네. 2번, 3번, 4번, 5번이 아닌 이유 이제 알아볼게요. 2번, 프랑스어는 비유의 소재일 뿐이지 프랑스어 학습법을 설명하는 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3번,
악수는 잘못된 해석의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자신감과 관계를 연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로봇은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비유일 뿐이지 로봇의 감정을 이해해라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죠. 5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의 역사적 서술은 그치 아예 나오지 않았어. 역사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도 명확하게 1번이었고요. 문제는 바로 순서 문제네.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Your effective body language. 진정하고 효과적인 언어는요. is not 뭐뭐가 아니래요. 뭐가 아니냐면 a group of separate action. 분리된 행동들의 집단이 아니래요. 즉 네가 진정하고 효과적인 비언어적 표현, 즉 몸짓 언어를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이 separated된 액션들, 그러니까 즉 분리된 그 사소한 행동들을 보고 그룹 전체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네. 우선 A를 보려고 했더니 A에는 they라는 대명사가 나왔다. 근데 우리 아직 여기에는 they라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A는 첫 번째에 올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B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연결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사람들이 작업할 때. 근데 그때 뭐 하냐면요. 그들이 작업을 할 때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춘대요. 왜? 우리가 그런 기계적이고 사전적인 접근법 때문에요. 즉 이러한 일부분의 액션들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추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예시가 나와 있냐면 팔짱 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화나 있네? 또는 미소를 띠고 있는 애를 보고 얘는 약간 행복한가 보다 라면서 일부분을 보면서 전체 큰 그림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B에 대한 연결된 예시가 A에서 나오는 거네. 여기서 그들은요 하면서 앞에 나온 요 they들을 받아주면서 B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10번에서는 로봇을 예시로 들면서 로봇처럼 신호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부자연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는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우리 결론을 내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순서는 B, A, C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10번 문제 봐볼게요. 이 문제를 해볼게요. 빈칸. According to the passage, 본문에 따르면요. Using body language. 그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근데 뭐처럼 사용하는 거냐면 그 고정된 사전처럼 사용하는 것은요. 실패한 거래. 그러니까 하지 못한 거래. 뭐를? 이 that 이하를 고려하지 못한 거래요.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 얘 명확하게 정답 1번이었지. 개인의 시그널은요, only makes, 만듭니다. 그 sense, 감각 그 일부분을요, as a part of a connect whole, 그 전체의, 연결된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의 시그널이 만들어진다. 라는 요 얘기를 반영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었지. 즉 우리는 일부분을 보지 않고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아닌지 설명해 볼게. 2번 악수에 대한 문화 간의 비교는 지문에 아예서 다루지 않았고요. 3번 표정의 국가별 차이는 언급되지 않았었지. 그지? 이런 거 언급되지 않았었지. 4번 지문은 몸짓 언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 방식을 비판하는 거였지. 5번 팔짱은 화난 거다. 이런 것처럼 단정 짓는 해석 방식 자체가 글이 비판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지문 2번 완충지대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약간 어려워했던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약 한 번만 해보자면 글쓴이가 아이들과 자동차 게임을 통해서 완충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그치? 앞차와의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면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또는 다른 차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라면서 사례를 들어줬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일과 삶에서도 여유, buffer를 만들어 두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 그죠?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 풀어볼게요. 쌤이 방금 요약해줬으니까 너무 답이 바로 보이네. 요약해줘서. 답이 2번이었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 공간의 필요성. 이게 완충지대잖아. 완충. 지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주로 다뤘었고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ccording to the passage, 본문에 따르면요, creating a buffer, 버퍼의 그 완충지대,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돕습니다. In both driving and daily life. 운전할 때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돕습니다. 그래. 이 빈칸을 한번 봐봅시다. 보면요. 1번이 너무 명확하게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얻을 수 있대. 이 제목이랑 아예 맞는 말이네. 2번, 3번, 4번, 5번 아닌 이유 해봅시다. 2번, 지문은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예 정반대고요. 3번, 생산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forever는 지문에 근거 없는 과장이잖아. 그치? 완전 아예 너무 뻥튀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 이런 얘기도 아예 없었다. 5번, 속도가 아니라 여유,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게 핵심이었지 빨리 처리해라 이게 아니었어. 완충지대를 가짐으로써 여유가 있고 그걸로 우리가 마찰이나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거였다. 그래서 답 1번이고, 마지막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곳은? 이거 맞춘 애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얘 정답 뭐게? 그쵸? 얘 정답은 4번입니다. gave를요 우리 gives로 바꿔줘야 되는데 본문을 한번 봐볼까? 앞에서 계속 현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서 gave가 아니라 gives로 연결되게 서술을 해줬어야 됐고, 1번 봅시다. 1번은요 자동차 안에 있었던 그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 맞습니다. 또 2번 was going to happen. 요것도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얘도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얘도 과거 시제, 과거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3번 맞죠? cross 이거 부딪혔던 거니까. 5번 봐볼게요. 얘도 똑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평소에 하던 말, 진리 같은 거, 사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정답이네요. 얘들아 오늘 모두 너무 고생했고 오답 꼼꼼히 하고 잘 귀가하길 바랄게. 안녕.